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여기는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 매장이고요. 오늘은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조명 세팅을 하고 불을 껐습니다. 저희 매장 한번 돌려서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전거는 다 저희 사무실에 따로 전시가 돼 있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용품이라든지 조립 출고, 그다음에 정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오늘은 이제 메디슨 바이크 에센셜 미니벨로를 조립하면서 이제 미니벨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 과정을 따라 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박스부터 한번. 자, 자전거가 이렇게 박스에 담겨져서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뭐라 그러죠? 호치키스? 스테이플러? 네, 이렇게 이런 게 박혀 있어요. 이거를 푸시고, 네. 항상 모든 출고되는 자전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여기 스몰 파우치 있고, 네, 그다음에 안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안장을 꼽아서 자전거를 빼요. 왜냐면 바로 정비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짜자자잔. 저희는 정비대계 에르메스? 전동? 네. 이거 없는 매장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잘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도 없었어요, 원래. 네, 얼마 전에 산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장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에센셜 화이트고, 에센셜은 지난 미니벨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7단, 시마노 7단으로 구성된 미니벨로고, 30만원대 미니벨로 중에서 좀 탈만한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능을 잘 갖춘 미니벨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자전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30만원대라는 게 또 어떤 분이 느끼시기에는 비싼 자전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물가 대비, 그 다음에 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30만원대 미니벨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벨로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액적인 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한 40만원, 50만원대 미니벨로를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30만원짜리 사기에는 자전거가 좀 안 좋아서 오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미니벨로가 일정 이상의 성능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액대를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필요 용도에 맞는 자전거를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캐주얼하게 그냥 미니벨로라는 자전거가 한 대 갖고 싶거나, 내가 자주 타진 않지만 한 번 탈 때 내 자전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대의 미니벨로를 사시면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하고 따릉이보다는 5만 배 나은 주행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제가 자전거 매장을 하는데도 제가 동네에서 따릉이를 생각보다 자주 타더라고요. 뭐 가까운 데 갈 때 뭔가 걸어가기는 싫고. 근데 따릉이가 또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항상 반납을 그 스테이션에 딱딱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니벨로는 잠깐 뭐 카페 앞에 세워놓고 커피 마시고 또 타고 바로 집에 갈 수 있고, 이런 거 너무 편해서 결국 저도 집에다 미니벨로 한 대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릉이를 좀 자주 애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자전거를 접어서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허락되신다, 그러면 뭐 자전거를 내가 막 엄청 취미로 열심히 타지 않는 분들이라도 그냥 백색 가전처럼 집에 한 대 정도 갖고 계시면 휘뚜루마뚜루 여행 가실 때도 차에 쏙 넣어서 갈 수 있고, 내가 친구들하고 뭐 놀러가 피크닉 가는데 한강에서 만나서 자전거 탈 수도 있고, 혼자 커피 마시러 가면서 쓱 타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전천으로 잘 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전거가 바로 에센셜이라는 자전거입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 전화 다 받았고, 이렇게 이제 자전거 조립에 또 주행에 필요 없는 부속들을 이제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전거에 붙은 이런 안전등 같은 거를 저희는 대부분 다 제거를 해요. 왜 제거를 하냐면 이게 안전등이 아니라 이제 반사판이거든요. 근데 반사판이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자전거를 접거나 주행하는 데 있어서 소음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한 플라스틱으로 된 부속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일단 뒤에 있는 이 플라스틱 커버만 이 스포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거를 안 하는데,
요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오래되면 바스러지기도 하니까 제거를 원하시면 제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전거 조립이 이제 집에서 하기에 기본적인 공부가 일단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파츠들의 어떻게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를 아셔야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자전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자전거 매장을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자전거마다 항상 이 세팅되어 있는 정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공장에서 세팅을 될 때. 이런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자전거를 조립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조그만 파츠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가 여기 케이블 마감캡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실질적으로 집에서 조립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타이어에 지금 바람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압을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컴프레셔가 있으니까 컴프레셔로 바람을 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일단 채워 넣고, 나중에 펌프로 다시 한번 게이지를 확인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조립을 하는 단계니까. 네, 어느 정도. 자, 모노나 화이트 제품. 일단 검수를 하죠. 도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자전거가 정말 결점이 티끌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정도 금액대 자전거들에서는 아주 결점이 없는 자전거는 없어요. 아주 조금의 이런 도장들이, 이제 용접 부위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도장이 깔끔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크리티컬하거나 눈에 확 띄는 뭔가 불량이 없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먼저 체크를 해요. 간단하게 체크가 됐으면 이제 페달을 낄 거예요. 페달. 자, 페달은 여기 스몰 파우치에 들어있거든요. 미니벨로니까 접이식 페달이 들어있겠죠. 접이식 페달을 장착을 할 거예요. 페달은 오른쪽, 왼쪽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R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L이라고 써있어요. 네, 페달은 정확한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셔야 되고, 페달을 장착하기 전에는 항상 그리스를 발라줘야 돼. 이게 강한 토크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페달을 안 빼면은 나중에 여기가 고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녹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약간의 그리스를 발라서 장착을 할 건데, 일단은 자, 페달을 앞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비 짬이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잡고 페달을 뒤로 돌리는. 자, 뒤로 돌리면 페달이 딱 체결이 되고, 자, 반대쪽도, 자, 여기는 왼쪽이잖아요. 왼쪽도 조이는 방향으로 하면 페달이 안 돌아가요. 자, 페달 여기는 반대 탭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자전거의 앞에 방향으로 조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잡아주고 페달이 바퀴가 구르지 않는 뒤로 돌려주면 페달이 장착이 돼요. 이렇게 됐으면 살짝 꼭 꽉꽉, 이렇게 페달을 막 진짜 죽을 똥 살 똥 꽉 조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페달 빠는 사람이 진짜 뭐가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적당한 토크로 체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페달이 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세팅을 할 거예요. 브레이크, 이게 케이블이잖아요. 이 케이블을 간격이 잘 나와서 브레이크가, 케이블이 너무 짧게 세팅이 돼 있으면 여기가 잡자마자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고, 이게 너무 헐거하면 얘가 그립이 이렇게 닿겠죠. 그래서 이 적당한 간격을 저희는 남성분과 여성분에 따라서 이 간격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드려요. 남성분들은 손이 크니까 약간 멀게 세팅을 하고, 여성분들은 손이 좀 작으니까 조금 가깝게 세팅을 하고, 이거는 조금 가까운 것 같아서 케이블을 살짝 당겨서 제동이 금방 되도록 조금 당겼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브레이크가 조금만 잡아도 잡히는 느낌으로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케이블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슈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보고 이제 슈 정렬을 한번 해줍니다. 림에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얹혀져야겠죠? 여기 조명을 예쁘게 하고 찍으라니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브레이크 슈가 일정하게 되는지 5mm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조립하려면 육각 렌치 세트 정도는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미니벨로는 페달을 낄 수 있는 이제 렌치랑 그 다음에 육각 세트 정도는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공부가 없으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격은 좋은데, 자, 보시면 자전거 브레이크 사용하시다 보면 얘가 항상 이렇게 양쪽 브레이크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조절하는 나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자, 이쪽이 림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 십자 드라이버로 이쪽을 조여주면 이제 브레이크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양쪽 간격이 비슷해지겠죠? 양쪽에 요걸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좀 조여주니까 센터가 맞았거든요. 된 거고, 케이블 정리 다시 해주고. 네, 이렇게 됐고. 자, 앞브레이크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고, 지금도 보면 앞브레이크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케이블을 조금 당겨서 세팅을 해줘야겠죠. 케이블을 약간 당겨서. 자, 그럼. 오케이. 세팅이 잘 나왔어요. 이것도 뒤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슈 정렬을 해야겠죠? 그래서 5mm로 풀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삼각공구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건 파크툴에서 5mm, 3mm, T25 그 별렌치, 우리가 제일 자전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규격의 거를 한 군데에 모아놓은 공구입니다. 이 공구를 많이 쓰면요 단점이 있어요.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케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공구긴 한데 편하니까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슈 정렬이 됐고, 얘는 다행히 5대5가 딱 느낌이 좋네요. 그래서 어떤 자전거는 박스에 까자면 브레이크 변속기 세팅이 기가 막히게 돼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조립한 사람이 엄청 잘했다는 거겠죠? 칭찬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변속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변속을 한번 해보면, 네, 변속이 일단은 되게 이거는 지금 엄청 세팅이 지금 잘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미세 간격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자, 눈으로도 한번 봅니다. 눈으로 보면 살짝 텐션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를 기준으로 맞추시는지 모르겠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댓글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때 따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변속 세팅도 해줘야 된다. 하이 쪽 간격을 맞추는, 요 간격을 잘못 설정하면 일로 확 떨어져 버리죠. 네, 다시 로우 쪽도 간격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바퀴가 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자전거가 있으면 스포크 렌치를 통해서 림 정렬도 하는데, 지금은 뭐 그거까지 보여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바퀴가 꾸물꾸물하면 저희가 림 정렬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미니벨로에서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요거 폴딩 시에 자전거가 붙는 자석이거든요. 근데 이 자석이 잘 안 조여져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 2.5mm로 해서 꽉 조여 주셔야지, 네, 자석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치대 위에서, 정비대 위에서 해야 될 정비는, 조립은 다 된 거고, 기본적으로 에센셜은 앞바퀴 뒷바퀴를 빼는 게 QR 방식은 아니에요. 피콜로부터 QR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캡이 있어요. 이 캡을 이렇게, 캡 보이시죠? 너트를 감싸주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정비대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할 일이 있어요. 정비대에 내렸으면,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그 핸들을 이 각도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이 압력이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나사를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장력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일 수 있는 좀 강한 힘을, 아니, 좀 적당한 텐션이 있는 힘으로 조일 수 있게 텐션을 조정해줘야 핸들이 안 돌아갑니다. 적당한 각도로 맞춰서 이거를 살짝 내려서 맞춰주시고, 양쪽 레버, 브레이크 레버가 이렇게 높낮이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낮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조작하기에 편하게, 네, 맞추면 좋은데, 양쪽을 비슷한 느낌, 비슷한 높이로, 거의 같은 높이로 하셔야 돼요. 5mm 육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변속기도, 자, 에센셜은 엄지, 검지로 변속기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행을 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엄지, 검지로 다루기 쉬운 각도로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벨이 있습니다. 벨은 십자 드라이버거든요. 그래서 저는 벨을
엄청 세게 조이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움직이게끔. 너무 팽팽 움직이지 않고 적당하게 움직여서 내가 항상 편한 위치로 수시로 맞출 수 있도록. 네, 요것도 돌아가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제 핸들 쪽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장력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핸들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QR 레버인데, 요것도 살살 조이면 핸들이 막 주행 중에 푹 내려가고 푹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요것도 적당한 강도로 잠길 수 있도록 해서 요 텐션 조절을 해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핸들이랑 바퀴가 이제 수직으로 잘 일치하는지, 이제 차로 얘기하면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요 경첩부도 이 장력이 약하면 장력을 더 조절해 줘야 되고, 자, 요거는 자전거마다 여기 푸는 방식이 달라요. 자, 6mm로 자, 풀어주고, 적당히 풀어줘야지 되고, 자, 이거를 다시 올려서 풀었으면은, 지금 핸들이 이렇게 타이어는 이렇게 있고 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맞춰줘야 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좋아요. 이제 맞았어요. 맞았으면 다시 이제 조여줘야겠죠? 이거를 다시 6mm로 세게, 꽤 세게 조이셔야지 핸들이 팍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핸들 쪽은 다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안장. 가끔은 이 안장이 이렇게 봤을 때 수평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뒤쪽을 풀어서, 요 뒤쪽을 6mm로 풀어서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수평이 잘 맞으니까 꽉 더 조이기만 할게요. 네, 생각보다 꽉 안 조여져 있어서 강한 충격 받으면 얘가 코가 확 내려가거나 확 올려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조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장도 이 QR 레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 레버도 적당한 텐션으로 잠겨 있어야지 체중이 실렸을 때 안장이 쭉쭉 안 내려가거든요. 이걸 돌려서 조절하시고 센터 맞춰서 끝까지 잠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이제 이 경첩 부위. 경첩. 지금은 적당한 텐션으로 잘 잠기거든요. 이게 너무 헐거우면 여기 가운데 경첩에 유격이 있고, 너무 빡빡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서 빼거나 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당한 텐션으로 되는지 이렇게까지 점검을 하면 기본적인 점검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이제 장착되면서 출고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얼렁뚱땅 하면서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누가 하냐, 또 이게 숙련자가 하냐 숙련자가 아닌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타시는 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기능적으로 큰 문제 없이 조작이 되게끔 세팅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 기계들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게끔 좋은 컨디션으로 조화롭게 쾌적하게 작동이 되게끔 만드는 거는 어쨌든 전문가의 손을 한 번은 빌리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요즘 진짜 거의 눈 감고도 조립을 할 수 있을 만큼 미니벨로 출고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메디스 미니벨로가 인기가 있어진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점점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이 이제 운동을 안 하는 MZ세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근데 또 MZ세대들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뭔가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미니벨로에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MZ세대들한테 인기가 있는 골프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러닝, 등산,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어쨌든 자전거는 다른 운동에 비하면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거에 제약을 많이 안 받는 게 사실이고, 이 자전거를 즐겨 나가면서 계속되는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정비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지만 어디를 대관해야 되거나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즐길 수 있는 영역이 넓고 또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즐기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도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여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접으면은 정말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정말 책상 밑에도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대 정도는 내 자전거를 갖고 계셔 보는 게 좋고, 이게 이제 내가 절대 집에는 보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시면은 차라리 따릉이를 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전거는 온도와 습도와 햇빛과 이런 거에 약해서 외부에 이제 자전거를 보관하면 이 컨디션이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집 안에만 보관해 주시면 오랫동안 안 타도 녹이 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베란다에다 보관하실 거면 이왕이면 오랫동안 안 타시면 이렇게 좀 햇빛이 씌어지지 않게 뭔가를 하나 덮어 놓으시면 더 좋고, 그 정도로만 보관을 하셔도 이 컨디션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뭐 10년이 지나도 실내에만 보관한다면 크게 이게 망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그렇게 가지시면서 부담 없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좀 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는 전문 자전거보다는 이렇게 효율성이 있고 다양한 컨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니벨로를 많이 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따릉이나 이런 걸 타고 계신 분들은 모노나 에센셜 모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립을 하면서 이거는 특별하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자전거 출고를 원하시는 고객분한테는 이 자전거에 가장 필요한 업그레이드 부분을 한 부분 업그레이드를 해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그립이거든요. 피콜로부터는 이제 락 그립이 적용이 돼요. 락 그립이 뭐냐면 육각으로 꽉 조여가지고 이 그립이 돌아가지 않는 건데, 에센셜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이 락 그립이 아니라서 그냥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락 그립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락 그립으로 교체를 해드릴 거예요. 19,000원 상당하는 락 그립이면서도 이제 컴포트 그립이에요. 이렇게 손바닥 저림을 방지할 수 있고 장시간 타도 손바닥이 피로해지지 않는 이런 그립을 교체해 드릴 건데, 이것도 교체하는 팁이 있죠. 컴프레셔가 없으면 이거 교체할 때 진짜 힘들어요. 살짝 벌려서 바람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빠지죠. 근데 이게 컴프레셔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네. 그립이 방향이 있겠죠.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손바닥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거를 반대로 끼면 안 되겠죠. 오른쪽 왼쪽. 자, 구분이 있고, 자, 그대로 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립 때문에, 여기 브레이크 레버랑 변속기 레버 때문에 그립이 끝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립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랑 변속기 풀어서 그립이 끝까지 들어갔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자, 끝까지. 이거 봐요. 더 들어가죠. 훨씬 많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됐으면, 자, 그립을, 락 그립이니까 밑에서 3mm로 조여줘야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평지에서 탔을 때, 앉았을 때 어떤 각도가 편한지, 이 정도 각도가 지금 저한테는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잘 보이나요? 저희 너무 막 편하게 찍고 있어서 어지럽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죠? 양쪽이 균일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립까지 장착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4mm로 이 사이드도 줄여 주셔야 돼요. 적당한 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끝에 부분도 강하게 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끝에는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돼요. 그립만 바꿔도 자전거가 좀 좋은 자전거처럼 보여요. 더 좋은 자전거처럼. 그립을 바꿨고, 이제 레버를 다시 세팅해야 되겠죠? 바뀐 그립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야 되네요. 변속기도 적절해서, 네, 오케이. 또 살짝,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진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메디슨 미니벨로 에센셜이 다 조립이 됐어요. 이쁘지 않나요? 미니벨로는
컬러를 이렇게 조금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전거 자체가 귀엽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너무 컬러풀한 것보다는 남자분들은 화이트도 괜찮고 아니면은 피콜로의 실버도 괜찮고 여성분들은 어떤 컬러를 사도 다 잘 어울리니까 좀 밝은 거, 귀여운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디슨 미니벨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도록 바퀴가 더 작은 모델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고급 모델, 고사양 모델도 나올 거고 또 이렇게 접근성 좋은 모델도 꾸준히 계속 나올 거고 시기가 지나면 디자인과 컬러가 또 조금 새롭게 바뀌면서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립을 바뀐 자전거는 이 영상을 보고 이 자전거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첫 고객님께 이 그립을 바뀐 자전거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립을 무료로 장착해 드린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